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황교안 당대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김거희는 그럼 황교안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황교안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김거희는 황교안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정치인들을 꽤 많이 만나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황교안 당대표는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만나볼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황교안은 그야말로 정치인 황교안을 말하는 거지, 그 인물로서 황교안을 말하는 거지, 그 개인, 자연인 황교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황교안을 칭찬할 때도 있었고 비판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 행동에 대한 얘기였다. 황교안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다. 국익에 이로운 행동이었다. 정말 잘한 행동이었으면 칭찬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잘못한 행동인데, 이거는 오히려 옳지 않은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제가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황교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안이라는 인물의 경력을, 프로필을 한번 보고 올게요. 57년 4월 15일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이 황교안 당대표. 저희 아버지랑 동갑내기입니다. 경력부터 보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81년에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싹 다 그냥 검사예요, 검사. 그냥 평생 검사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검사 하다가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였는지 어땠는지 법무부 장관을 하고, 바로 또 2년 만에 국무총리까지 하게 되는, 그야말로 검사에 있어서는 최상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책도 많이 냈어요. 책을 한번 잠깐 볼게요. 밑에서부터 볼까요? 이 책은 교회 플러스 법, 이것도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종교와 법률 지식을 좀 섞어 놓은 거. 이건 국가보안법, 법률, 집회시위, 국가보안법, 교회가 반, 법률이 반. 교회와 법률에 대한 걸 믹싱한 것들도 2권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낸 책은 2권이 있습니다.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이 있고,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내놓는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 안에는 답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그냥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이다, 청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청년이 이 나라의 미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으로 책을 낸 거예요. 정말 이때 이슈가 좀 없었어요. 너무 이슈가 없었어요. 나름대로는 당대표가 된 지 100일을 기념해서 꽤 크게 거창하게 준비를 한 것 같지만, 별다른 이슈는 끌지 못했던 그런 책이 이 책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건대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오로지 검사직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드러난 정보와 그동안 황교안이 한 행동,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건대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정말 우직한 검사였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정치 검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뭐냐면 아주 평생 공무원만 했던 사람, 평생 우직한 군인을 했던 사람, 평생 검사직에만 충실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 물정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사업도 해보고 뭐 회사도 옮겨보고 말하자면 다양한 회사를 다녀보고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고 뭔가 이런 게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야말로 시장 경제를 몸으로 부딪히게 되고 세상 물정이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게 있는데 평생 군인만 했던 사람이라거나 평생 공무원만 열심히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냥 검찰청 집 교회, 검찰청 집 교회 뭐 이런 것만 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러한 인물이 정치에 과연 잘 맞겠는가? 정말 뭐 총리, 뭐 법무부 장관, 검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겠으되 정치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저는 그럼 이런 우직한 강직한 검사 출신 그러나 세상 물정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이런 사람 주변에는 그야말로 참모가 중요하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초보가 들어가자마자 당에 입당하자마자 당대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정치판은요 정말 거짓, 음해, 술수, 공작 뭐 말도 못합니다. 사기 뭐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정치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정치판이라는 곳은 원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로지 공무원만 평생 했던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마도 황교안은 본인 입으로 계속 정치에 관심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이지 않은 인물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사실 그리고 우직한 검사에 충실했던 사람은 뭐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내가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활동을 하겠어.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 이런 거야. 이런 생각, 통치 철학, 뭐 정치인으로서의 뭐 그런 신념,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걸 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정말 훌륭하지만 이런 생각은 안 해본 이런 인물인데 정말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보니까 이것을 이 정의감과 이 애국심 이런 거에서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거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당에 입당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뭐 깎아내리거나 이 사람이 싫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평온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굳이 정치판에 안 와도 됐을 텐데 정말 하필이면 이 사람이 총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여기에 휘말려서 또 이 폭풍에 휘말려서 또 황교안이라는 인물도 정치권에 끌려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당에 들어와서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좀 고맙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좀 미묘해요.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뭔가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 만한 뭔가 자기 확신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을 채워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해요. 황교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과 신념과 통치 철학인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고 자기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통치 철학을 가져야 되고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훌륭한 참모가 갖다 준들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게 내 것이어야지만, 이게 100% 내 거여야지만 남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의 연설을 보면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절실함도 좀 없는 것 같고,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말하는 말에 확신도 없어 보여. 스스로 본인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 안에 확신이 들어있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말 이 사람의 애국심과 진정성, 그리고 이 사람의 정말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으되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 황교안의 한계가 아닌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치인의 꿈을 키워서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당에 들어와서 쫙 커나가다가 당대표가 됐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탄핵이라는 광풍에 휘말려서 입당을 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설득력이 없고 자기 확신도 없고 좀 이런 모호한, 지금 본인이 말하면서도 자기 확신이 없는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뭔가 좀 영혼이 없고 자신의 얘기를, 정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분에게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서는 이도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분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훌륭한 참모, 그리고 직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확신이 가면 갈수록 더 들고 있어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로서는 참 이분을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제가 황교안 당대표의 참모를 하면, 황교안 당대표를 만난다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정말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어요. 황교안의 지금 슬로건이 뭐냐면 국민 속으로예요. 황교안, 국민 속으로. 저는 국민 속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황교안 당대표한테 국민 속에서 나오시라. 지금 오히려 국민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속에 숨어서, 아니면 국민들과 같이 있으면서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같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군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국민들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국민 속에 들어가고 하나의 군중이 돼서 보이지도 않게, 이런 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국민 속에서 나오셔서 국민 앞으로 나서야 된다. 국민 앞에 나서서 국민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게 리더다. 그게 지도자다. 국민 속에 있지 말고, 국민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히 국민 밖으로 나와서 국민 앞에 서시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 나라는 개인, 나라는 정치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는 이겁니다. 하고 자기의 확신을 갖고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설득을 하세요. 국민들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나라에 필요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국민 앞에 당당히 나타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더 이상 국민 속에 있지 마시라.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